안녕하세요. 하이 시간입니다. 오늘도 우리 워치 애널리스트 워치터미널 황준현 대표님하고 이제 시계 얘기 나눠볼 건데요. 네, 황 대표님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한번 해보시겠어요? 네, 뭐 매년 초 시계 시장에서 제일 좀 시끄러울 수 있는 뉴스죠. 이제 이 모건 스탠리라는 어떻게 보면 이제 투자은행인데 여기랑 이제 럭스 컨설트라고 하는 컨설팅 데이터 기관이 합쳐서 이제 새로운 해의 시장 데이터를 이제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마침 이제 2월 13일이었던 것 같아요. 조금 경과가 됐는데 2024년 시장 점유율, 브랜드별 판매, 매출 이런 거를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뭐 매스컴이나 SNS에서 보셨을 수도 있어서 여기서 좀 재밌는 부분들 저희가 한번 정리해봤고 단순히 이제 24년도 한 해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데이터가 보니까 19년도인가부터 나왔더라고요. 그러면 딱 코로나 시작하기 직전부터 이제 숫자가 좀 나왔어서 이제 코로나 전과 후 지금의 이제 어떤 모습인지를 좀 볼 수 있는 좀 재밌는 내용이 있던 것 같습니다. 네. 뭐 제가 이 자료를 뭐 대충 봤지만 여전히 뭐 롤오가, 롤가오 이 뭐 세 개 브랜드는 변함이 없네요. 특히 롤렉스는 뭐 영원한 선두. 맞아요. 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뭐 간략히 그냥 올해 나온 데이터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냥 강자 독식입니다. 솔직히. 그리고 점점 이 부분은 이제 좀 강해진 것 같은데요. 재밌는 숫자가 상위 5개 브랜드. 그러니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제 롤렉스, 카르티에, 오메가. 그리고 거기 밑에 이제 파텍 필립, 오데마 피게. 이렇게 5개를 상위 5개라고 했을 때 이 5개 브랜드의 합산 점유율이 코로나 전에는 46%였거든요. 그러니까 절반이 좀 안 됐는데 작년 기준으로 60%까지 올라갔더라고요. 59%. 만약에 이제 이걸 상위 10위까지 늘리면 74%까지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이제 상위 10위가 아니면 나머지 25개를 전부 이제 나눠 먹는 굉장히 좀 힘든 시장이었다. 이제 그런 강자 독식이고, 뭐 롤렉스 말씀하신 대로 뭐 계속해서 압도적입니다. 근데 이제 재밌는 거는 압도적인 거는 압도적이지만 작년부터는 성장률은 드디어 좀 더뎌지기 시작했어요. 예를 들자면 작년에도 성장은 했습니다. 매출은 이제 약간 5% 정도 성장을 했는데 문제는 판매 수량이 5% 하락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재밌는 게 롤렉스는 최소한 이 데이터가 집계된 기준으로는 코로나가 시작했던 2020년 이외에는 단 한 해도 판매량이 줄었던 적이 없습니다. 근데 작년에는 굉장히 어려운 한 해였다는 얘기는 뭐 오랫동안 말씀드렸던 건데 역시 롤렉스도 여기서 이 부분만큼은 좀 피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이제 잘 아시다시피 워낙 빠른 그 가격 인상을 했고 또 어쩌면 약간의 판매 믹스도 조금 고가품이 좀 많이 팔렸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다행히 롤렉스 입장에서는 그래도 매출은 성장하는 거를 좀 유지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좀 그룹 단으로 가보면 좀 재밌는 게 있었는지 결국 이제 2위, 3위의 얘기인 것 같아요. 이제 아시겠지만 이제 21년도인가부터 까르티에가 오메가를 넘었었습니다. 이제는 이제 롤오가가 아니라 이제 롤가오다. 저희 예전에도 이거 한번 커버했었던 것 같은데 이제 스와치 그룹에서는 오메가가 책임지고 있고 리치먼트는 까르티에. 근데 역시나 까르티에가 선방을 하고 오메가가 좀 상대적으로 실적이 안 나오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스와치 그룹 회사들은 조금 좀 어려운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재밌는 게 이제 오메가랑 까르티에의 매출을 물론 이 데이터 기준입니다. 이제 비교해 보면 예전에 21년도에는 그래도 비슷했어요. 그래도 뭐 둘이 거의 1대1 수준이었거나 뭐 그랬는데 23년도부터 까르띠에에 비해서 오메가 매출이 80%로 줄어들다가 작년에는 75%까지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해서 상대적으로 이제 그 갭이 벌어지고 있다. 스와치 그룹은 고전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스와치 그룹을 사실상 먹여 살리는 브랜드들이 언더밸류 브랜드거든요. 그래서 스와치, 그 다음에 티소, 론진, 오메가 요 4개 브랜드가 사실 먹여 살리고 있어요. 그리고 하이엔드 뭐 브렉의 블랑팡은 사실 매출이 거의 없다시피 한 브랜드고 반대로 리치몬트는 까르띠에, 바쉐론 같이 하이엔드 브랜드들이 사실 그룹을 먹여 살리는 구조기 때문에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성장성이나 이런 게 스와치가 뒤처질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이제 그 마침 자연스럽게 이제 그 프리스티지 탑 5는 뭐 흔히 말하는 이제 그 홀리 트리니티, 파텍, 오데마, 바쉐론과 지금 브렉의 라인까지 보면 여기서도 이제 근데 좀 차이가 나는 게 젊은 층을 확실하게 잡았던 파텍 필리프가 오데마 피게는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어요. 오데마 피게 같은 경우는 코로나 전에 비해서 롤렉스처럼 100% 성장했어요. 그러니까 2배가 넘고 굉장히 빨리 성장했고 파텍 필립도 60%나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둘은 뭐 계속 잘 하고 있고 아마 제가 처음 같이 촬영했던 게 그 큐비터스 편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저희가
뭐 큐비터스에 대해서 뭐 좋다 나쁘다 뭐 찬반 있었지만 결론은 그래도 잘 팔릴 그쵸, 거다. 그쵸. 근데 역시 되게 잘 팔리고 있대요. 심지어 리셀 프리미엄이 거의 뭐 100% 이상 네, 지금 그쵸. 거래되고 있다고 네. 해외에서 얘기한 거 보면 네. 어쨌든 뭐 이들은 이제 영업은 굉장히 잘하고 있고 바쉐로는 그래도 오버시스가 있어서 코로나 기간에 그래도 그 럭셔리 스포츠워치를 좀 선방했죠. 잡았지만 네. 이제 왠지 그게 작년부터는 조금 이제 럭셔리 스포츠 트렌드도 꺾이면서 그 바쉐로도 상대적으로 이제 좀 약해졌는데 그나마 좀 희망적이라고 하자면 이제 올해 그 투투투가 스틸로 네. 처음 나왔죠. 근데 이것도 해외 언론에서는 좀 몇 년 늦었다라는 얘기가 그쵸. 좀 있기는 있는데 일단 지금 시작하는 모습은 되게 좋은 것 같더라고요. 아직 뭐 거래가 활발하다고 말할 수는 없어서 너무 초기 단계라. 근데 이제 제가 어제 크로노24에서 한번 찾아봤더니 지금 6만 달러에 지금 하나 올라와 있더라고요. 호가기는 하지만 어쨌든 이것도 역시 어느 정도 품기는 있는 것 같다. 개별적으로는 제가 또 요 모건 스탠리 데이터에서 좀 재밌게 발견한 게 브라이틀링이 되게 잘해요. 시장에서 반응이 괜찮아요. 네. 갑자기 나타났어요. 약간. 네. 네. 그러니까 물론 오랫동안 잘 만들던 회사였고 뭐 네비카이가 엄청난 아이콘이긴 한데 갑자기 좀 뜨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순위를 봤을 때 코로나 전에 비해서 24년도에 브라이틀링 인기가 9위나 점프를 했어요. 16위에서 7위까지 올라갔습니다. 이거는 대단한 성과인 것 같고 중동에서 그렇게 좀 잘 팔린다고 제가 어디서 한번 읽었던 것 같긴 한데 잘 어울리네요. 혹시 저희는 어떠셨어요? 브라이틀링도 사실 디자인으로만 보면 약간 마초 느낌이 나는 그쵸. 네. 시계들도 많고 또 남자들이 또 군대 싫어해도 밀리터리 또 한장하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이 브라이틀링만의 그 아이코닉한 디자인이 있어서 인기는 많아요. 근데 리셀 시장에서 사실 아직 감가는 감가는 좀 있죠. 어쩔 수가 없습니다. 네. 네. 수요는 좀 있던가요? 잘 나가요. 네. 어떤 그 모델이 좀 많이 뭐 네비타이머나 요즘에 또 탑타임이라는 제품도 잘 나왔고 그리고 이제 브라이트닝도 이제 색깔이 좀 다양하게 그쵸. 나오고 해서 저도 그 탑타임 아이스블루 제품이 있거든요. 그거는 상당히 예쁘더라고요. 네, 그런 거는 한 번쯤 경험해보고 싶고 브라이틀링 또 한남동에 그 카페 맞아요. 있는데 거기도 그 트래픽이 상당하다고 하더라고요. 네. 거기 되게 좀 활발하게 하시는 것 같고 네. 또 카페랑 같이 네. 이렇게 포지션한 것도 재밌고 그쵸, 네. 그 매장 저도 한두 번 이제 들어가 보면 바이크도 같이 전시되어 있고 그러니까 이제 좀 말씀하신 대로 이제 왜 군대는 싫지만 밀떡 있는 네, 것처럼 그쵸. 약간 좀 상남자 뭐 바이크 타는 약간 이런 이미지를 되게 잘 살린 것든 네. 좀 잘하신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외에 또 재밌는 스토리 뭐 잘 아시겠지만 이제 문스와치 효과로 스와치도 코로나 전과 비교했을 때 순위가 12위나 올라서 지금 10위에 딱 턱걸이 중입니다. 근데 이제 이 문스와치 효과가 작년부터는 좀 이제 꺾인 것 그쵸, 같아요. 그쵸. 이제 좀 할 만큼 했다. 네. 계속해서 새로운 에디션이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더 이상 이제 이걸 견인을 할 수 있는 모델은 아니라는 게 좀 평가가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작년 한 해만 봤을 때는 되게 재밌던 브랜드가 딱 두 개가 떠올랐는데 첫 번째는 이제 프레드릭 컨스탄트. 확실히 가성비 메리트는 좀 돋보이는 것이 이제 작년에 아무래도 좀 힘든 한 해였다 보니까 잘했던 것 같고 또 나름 또 프레드릭 컨스탄틴에서 좀 하이엔드 시계를 막 내놓으려고 하더라고요. 컴플리케이션도 네, 나오고. 많죠. 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모습이 어쨌든 이제 프레드릭 컨스탄틴 좋은 모습이었고 제가 개인적으로 조금 신났던 제가 신난다고 뭐 얻는 건 없는데 신났던 건 태고요가 되게 잘했어요. 원래 태고요가 10위권에 있었던 브랜드인데 코로나 때 계속해서 순위가 밀려서 네. 15위인가 6위까지 밀렸었더라고요. 근데 작년에 갑자기 11위까지 딱 점프를 해서 이제 10위권에 들어갈랑 말랑 하고 있는데 올해부터 태고요가 다시 포뮬러 1의 공식 타임키퍼 스폰서로 복귀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모습들이 같이 이제 태고요가 언젠가는 10위로 들어오기를 바라는 개인적인 희망입니다.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이 5대 강자 이 브랜드들은 사실 영향이 없을 거예요. 어차피 뭐 하이 시간도 마찬가지지만 경기에 영향을 적게 받는 분들이 대부분 고객이시고 이 브랜드들도 마찬가지죠. 저도 차장님 의견이랑 비슷한데 하나 재미있는 거 제가 좀 첨언드리자면 오메가의 3위가 솔직히 살짝 불안해요. 제가 이제 그렇게 말씀드려요. 그럴 수 있겠네. 네. 왜냐하면 오데마 피게랑 파텍 필립이 턱 밑까지 쫓아 올라갔어요. 그럴 수 있겠다. 네. 그러니까 이제 오메가는 상대적으로 좀 실적이 낮아지고 물론 이제 그 속도 조절은 좀 있을 수 있지만 또 반면에 이 밑에 뭐 밑에라는 말이 웃기죠. 근데 이제 매출 기준으로 오데마 피게랑 파텍 필립은 무서운 속도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자칫하면 잘하면 내년 그러니까 올해 실적 만약에 이제 내년 2월에 발표가 되면
왠지 오메가가 4위로 내려갈 확률이 좀 있지 않을까. 근데 오메가도 가만히 있지는 않아요. 최근에 신제품 내놓는 거 보면 특히 이제 스피드마스터가 굉장히 이제 노력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서 그래서 뭐 오메가가 잘 버티기를 바라기는 하는데 이제 이거는 뭐 모르죠 어떻게 될지 솔직히. 근데 확실히 위험할 것 같은 게 오데마랑 파텍이 4월 달에 가격 인상 소식이 있거든요. 근데 뭐 오데마나 파텍은 가격을 올려도 맞아요. 잘 나가는 브랜드이기 때문에 실적만 놓고 보면 그쵸. 네, 역전될 가능성이 크고 네. 오메가가 만약에 가격을 올린다고 하면 손님이 많이 줄지 않을까. 있죠. 네. 까르띠에 됐냐? 아우 까르띠엔 견고하죠. 네. 네. 그러니까 저희가 24년 리뷰 그리고 25년 전망을 예전에 한번 찍은 적이 있었어요. 그때도 일단 여성 고객을 잘 잡아야 된다. 네. 그 부분에 있어서 확실히 오메가는 이제 까르띠에보에서는 조금 부족한 부분인 건 맞는 것 같고 오히려 오데마픽에 그 요번에 나왔죠. 그 로얄오크 미니. 그래서 여성분들이 그 스태킹 한다고 하더라고요. 해외에서는. 그 옐로 골드 하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뭐 파텍 필립은 뭐 파텍 필립이고 근데 이제 그런 면면에 있어서 오메가가 조금 약한 것 같아요. 근데 롤렉스랑 까르띠에는 여자 고객이 엄청 많아요. 맞아요. 네, 데이저스트 뭐 28, 30일은 지금 하이 시간에서도 없어서 못 팔 정도고. 그쵸. 네. 까르띠에는 뭐 두말하면 입 그쵸. 아프고요. 그 시세도 제가 얼마 전에 어느 분께서 이제 그 여자 데이저스트에 대해서 문의하셔서 추천을 받는데 1년 사이에 그 롤렉스는 조금씩은 빠졌죠. 뭐 많이는 5%인가 빠졌고 데이저스트도 뭐 비슷한가 조금 덜 빠졌어 3%. 근데 이제 28mm 여성 데이저스트는 뭐 날라갔더라고. 7% 뭐 모델별로 11%씩 올라간 것도 있고 그래서 제가 저번 방송에도 말씀드렸지만 여자 손님의 비중이 이제 엄청 커지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대응을 못하면 앞으로 시계 시장에서 살아남기 힘듭니다. 네. 그러면 올해 약간 키포인트는 여성을 잡아. 여심을 공략하라. 그거죠. 네. 오늘 황 대표님하고 이제 모건 스탠리 24년도 이제 시계 시장 자료를 가지고 대화를 나눠봤는데요. 막 빨리 좋아져야 될 텐데, 그렇죠. 네. 시계 시장도 좋아지고 뭐 먹고 사는 것도 좋아지고, 네. 주식도 요즘에 좀 많이 빠져가지고 미국이 또 무조건 오르진 않더라고. 제가 쓴맛을 좀 봤죠. 네. 아무튼 이제 다음에 또 좋은 아이템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하이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